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시장이 좀 좋진 않았죠. 예, 아시아 시장은 이제 플러스로 또 마감을 했지만 또 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이제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도 보니까 플러스를 내고 있죠. 한국 시장만 좀 약세인 이유 사실 다들 아시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또 바이오 섹터까지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또 전무후무한 어떤 횡령의 어떤 소식, 이 부분들이 센트를 약화시켰고, 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관련 펀드 판매가 이제 중단되면서 후폭풍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이제 플러스를 내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주주이신 분들 또 마음이 좀 괜찮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계속 좀 침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어떤 국내장의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이제 1월달은 이 이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전략적인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95% 약세 29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뚜렷한 약세 흐름이었고, 거래금이 오늘도 이제 10조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거래금이 더 줄었어요. 9조 원 수준의 1.4% 약세 980포인트로 이제 마감했고요.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 한 3배 가까이 많았던 그런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수급 870억 순매도, 기관들이 연일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영향이 기관들의 수급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증시에서도 이제 오늘 외국인들 1100억 순매도, 기관이 2100억 순매도를 내면서 그냥 개인들이 떠안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6800계약 순매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좀 약세 기조 선물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보시면 이제 니케이 증시인데 휴장이었고, 홍콩 쪽 이제 항생 지수가 1.6% 강세, 대만도 0.38% 강세, 상해 증시도 0.39%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시장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이제 플러스를 계속 내면서 사실 한국만 좀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을 냈네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였죠. 삼성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장 초반부터 이제 카카오가 완전히 밑으로 내리꽂는 형태, 10만원 깨버린 형태가 나오면서 약간 투매 성격의 어떤 수급 구도가 만들어졌죠. 오늘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네. 오늘도 이제 한 9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상당한 어떤 악성 매물을 쏟아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 구도에서는 계속 연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시장을 끌어왔던 BBIG, 이제 주요 이제 성장 섹터들이 수급이 좀 이탈하고 또 추세적인 붕괴가 좀 발생하면서 시장 지수를 계속 압박하는 흐름들. 결국 이제 올해 초 이제 신년부터 일단 주요 대형주의 어떤 약세가 조금 추세적인 흐름에서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거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간의 어떤 정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금요일 날 좀 제가 심도 깊게 기술적인 흐름들을 글로벌부터 해가지고 국내 지수 그리고 국내 시총 상위주들의 전반을 짚어드리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요. 좀 그런 분석을 해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무겁습니다, 사실. 올라갈 거에 대한,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거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는 당연히 이제 가볍고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좀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좀 하방으로 좀 열린다든지
또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잡혀가는 것들을 설명드릴 때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예 설명 안 할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석한 그대로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객관화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서 그 액면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이제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측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한번 섭렵해서 들어보시고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지를 스스로 또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맞다고 무조건 강조 드릴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틀린 상황을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에 맞추도록 노력하려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저도 이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동행하는 그런 어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들부터 보죠. 뭐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삼성, SDI, 2차전지들까지 모조리 좀 약세였고, 카카오뱅크 7%, LG전자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5% 밀어붙이는 흐름들. LG생활건강, 오늘 화장품주들이 정말 최악이었죠. 실적적인 부분이, 그리고 이제 각 증권사별로 다 이제 돌아가면서 목표 주가 하향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내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어떤 구간대 그리고 장대 음봉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흐름, 이미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바지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 이건 좀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한번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쪽,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빠졌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직접 지금 뭐 들어갈 건 아니지만, 왜냐면 더 나은 대안들이 있다고 판단하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뭐 LG 이제 생활건강, 이 두 종목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지금 구간이 매도 구간이리가 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수의 시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뭐 여지없이 외국 기관이라든지 각종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겠지만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강했죠.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보험주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대형주 내에서는 이제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테마단으로는 뭐 로봇 테마,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 이쪽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대형주 단으로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강세를 좀 보이는 쪽은 지금 보이진 않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스타일의 변화로 가치주라든지 뭐 금융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게 강한 어떤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는 그런 변화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좀 주춤한 가운데 약간 틈새적인 어떤 수급들이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것들을 좀 올려치는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보험주들이,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세성보다는 약간 좀 일단 스타일 변화보다는 수급상의 약간 일시적인 어떤 이동 차원, 그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대형주가 약세였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래도 이제 자사주 매수, 매입 공시로 인해서 이제 플러스를 내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서진 못했던 것 같네요. 특히 이제 작년에 주도력을 보였던 이제 2차전지 쪽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가 지속적인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첨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관이 가장 빼는 수급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을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2차전지 소재주들을 계속 파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이제 첨보,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 동아기업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도 매도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관련된 뭐 게임주들 이런 쪽으로도 펄어비스 주요 이평선 깨면서 매도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는 기관들이 이제 주로 많이 팔죠. 이렇게 13만 주를 이제 매도를 했네요.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입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수급을 내놓는 형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결국은 정말 떨어지기 어려운 어떤 구간까지 내려온 종목도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수급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뭐 기관들이 주로 팔죠.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기관이 최근에 계속 파는 경향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어떤 매도라고 좀 제 추정이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관이 3일 연속으로 이제 대량으로 좀 매도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좀 매도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이유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거기에다가 오스테 임플란트라는 또 대형 바이오 쪽에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실망 수급, 약간 불안 수급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지온도 9%나 밀렸네요. 메지온이 오늘 특별한 내용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역시나 기관들이 연일 이제 순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파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좀 치고 올라와서 차익 실현 어떤 관점으로도 아마 수급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업들도 연일 좀 밀리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유진테크 4%, PSK 3%, 그리고 원익 IPS, 머티리얼스. 야, 참 좋지가 않네요. 동진세미캠 6% 빠지면서 최근에 뭐 이때 제가 매도 의견 드리기도 했죠.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횡령한 사람과 이제 동일 인물이 이제 요걸 이제 대량 매집했다가 또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시장에 출회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도 이제 같이 붙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뭐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궤적이. 그래서 DB 하이텍은 좀 다르다. 그리고 해성 DS도 추세적인 흐름이 다르다. 두 기업은 오늘 플러스였고, 기관 외국인들이 해성 DS 같은 경우 자동차 이제 반도체 쪽이죠. 대량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고, DB 하이텍도 기관이 최근에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파는데 팔지 않고 더 사는 거 보니까 추세를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또 강한 섹터가 있죠.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인텔리안 테크도 이제 2%, 한화 시스템도 1.1%.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부터 이제 강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강하죠. 현대산업개발도 3% 강세. 오늘 DL건설이 굉장히 셌네요. 6% 강세. 그래서 건설주들도 연초부터 좀 강한 흐름들. 그래서 BBI제가 전형적으로 약세고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좀 시클리컬한 쪽이라든지, 우주 항공 로봇 같이 조금 크지 않은 군집을 이루는 어떤 그 섹터 테마단으로 좀 강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네요. 자율주행도 최근에 좀 좋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 뭐 뚜렷합니다. 금융주가 그냥 완전히 장악을 했네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삼성생명, 은행 보험주가 이제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한 종목군들,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쪽, BNK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와, 금융주가 완전히 들어찼네요. 한화생명, GS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해서 건설, 은행, 화학, 효성화학까지 완전히 시클리컬한 어떤 섹터군이 장악을 했고, 또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여긴 조금 다양하네요. 휴마시스, 이제 자가진단 키트 판매가 늘어날 게 좀 예상되니까 휴마시스가 또 상승. 오늘 이제 호재에 있었던 자사주 매수 있었던 셀트론 헬스케어, GSE도 이제 건설 업종이죠.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뭐 이런 쪽 AI 관련된 기업들, 약간 좀 개별주 성격으로 이제 근데 수급이 좋진 않네요.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인데 10위권에 10억도 안 되는 기업도 있고, 하여튼 뭐 수급 구도가 최근에 좀 좋진 않은 흐름들. 그래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 금융주, 건설주, 화학주 이쪽으로는 그래도 크진 않지만 순매수의 기조, 거기에 따른 또 상승 흐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체크를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 내용은 셀트리온 자사주 매수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사주 매수 공시가 나왔는데요. 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한 10년 됐나요?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규모 자체도 적진 않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1,0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500억을 이제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고, 기간은 3개월 동안 이제 매수하는 걸로, 3개월 안으로니까 뭐 한 달 안에 다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시 내용 먼저 보죠. 오늘 점심시간 이제 끝나고 1시 좀 넘어서였죠? 1시 20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요. 자사주 취득 결정했다. 셀트리온. 취득 예정 주식수는 이제 54만 7,946주. 금액에 맞춰서 이제 주식수를 계산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기간은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1월 11일,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단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취득 목적은 뭐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회사 측 판단에서도 지금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사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근데 그 3분기의 실적이 가장 이제 최악이었던 구간을 지나는 정점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쪽이라든지 이쪽 매출도 늘어나는 것들 보면 사실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실적적인 부분도 반전될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가 안정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어떤 확신을 좀 가지면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사실 뭐 R&D에 굉장히 집중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주 취득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이 굉장한 저평가라는 걸 좀 다시금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500억 500억에 맞춰서 67만 3,854주, 역시나 기간은 동일하게 3개월 동안 주가 안정 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 보면요, 주가가 저평가, 자사주 매수 결정했다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및 성장성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친 저평가를 판단해서 이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기업 가치 보존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 해서 결국은 주주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당하고 자사주 매수인데 그걸 모두 이제 들어줬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참 주주를 위한 어떤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죠. 그만큼 주주를 위한 어떤 그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걸 다시금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 또 보죠. 4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된다. 2조 매출이 가시권이다 해서 인플렉트라, 레키로나 진단키트 판매가 주요했다는 소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제가 좀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4분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턴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진단 부문에서도 사실 자기 진단 쪽으로 이제 이제 각 정부들의 어떤 정책들도 그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자기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진단 키트 매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그 확산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PCR로는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로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한번 자가 진단 키트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보려고 온라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품절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좀 많이 사놨는데 어쨌든 많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이제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그런 키트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고 아마 이제 보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택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의 어떤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항체 치료제가 사실 현재 레키로나가 오미크론에 확실하게 이제 효능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어떤 진행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레키로나의 판매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국가들도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이 굉장히 우세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키로나의 판매가 많이 증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진단키트, 디아스트로트의 어떤 진단키트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FN가이드 측에서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셀트리온은 4분기 매출이 5,850억, 영업이익은 2,222억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7% 그리고 34% 각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 지난 이제 작년이죠. 2020년 4분기 이제 매출이 4,987억, 영업이익은 1,647억 원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자사주 매수가 아마도 이제 그런 자신감일 것 같고요. 컨센서스의 중간값은 5,580억, 영업이익은 2,129억이다 하고 이렇게 또 컨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짚었죠. 지금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셀트리온의 자가진단 키트가 아마존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품절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급속하게 지금 확산하면서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판매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서두르십시오. 요거 자가진단 키트 빨리 많이 구입하십시오. 아마존은 셀트리온과 직접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셀트리온 USA로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직매입해서 판매하고 배송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 이제 얘기는 또 미국 시장 내에서 램시마 IV, 인플렉트라죠. 요거 수요 급증으로 이익 개선, 효율성이 좋은 국내 사이트 생산분 판매 비중 확대로 매출 원가율 또한 개선 중이다. 레키로나 유럽 허가 및
9개 국가 선구매 계약 체결로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뭐 BBIG 섹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도력을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종군 종목분들이 처참하게 오늘 무너졌지만, 뭐 셀트론 그룹, 특히나 이제 자사주 공시를 했던 셀트론과 헬스케어는 2%대 상승을 보이면서 바닥권을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자신감을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주간인데요. 사실 과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 혹은 이제 그 전주, 전전주에는 보통 이 모멘텀으로 기대감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처참할 정도, 오히려 이제 더 빠지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신년 들어가지고 이제 사실 더 처참하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매도물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때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후폭풍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또다시 또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 일시적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그 편입한 펀드들 있죠.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제 전체 바이오 센티에 안 좋은 거죠. 바이오 전문 뭐 헬스케어 전문 펀드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판매가 중단된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끊기는 거죠. 되려 이제 수급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가 연초부터 바로 이런 엄청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센티,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거기에 또 뭐 LG 엔솔의 또 수급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처참한 가격이 더 처참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이런 국책은행들도 어떤 특정 스타일 펀드들을 많이 가입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중소형주 포커스 펀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수급 끊기는 거죠. 기업은행도 이달 6일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가 속한 펀드 29종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을 했다.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도 77개 펀드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93종 펀드에 대한 가입 중단을 밝힌 데 이어서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판매를 중단을 했네요. 참 처참한 일이 좀 발생했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그 편입돼 있는 이제 펀드 그 지수네요. 코스닥 150 지수 들어가 있죠. 시총이 2조니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펀드들 만드는데 사단 난 거죠. 이렇게 코스닥 150 동일 가중 지수, KRX 헬스케어, 뭐 KRX 300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관리 종목 지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혹여라도 경영인 측에 이제 연계가 뭐 확인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상패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되는 것도 뭐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또 이제 상패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장 적결설 이제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이제 24일까지 하는데 대상이 될 거고요. 대상이 되면 일단 관리 종목 지정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건데, 거래 정지 기간이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1년에서 지금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라젠 이런 것들 뭐 지금 1년 넘어가고 2년째 되고 있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어느 정도 뭐 1년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가 2만 명이나 되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엄청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 1,100억이 들어가 있네요. 거래 정지되면 연장이 불가할 텐데, 이 담보대출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장하거나 하거나 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연장 불가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100억이나 돼 있고, 대출 기한이 최대 180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연장을 못 해주더라도 증권사가 담보도 하던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주식을 거래 정지되면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참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굉장히 좀 강화된 어떤 기준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이제 센티를 악화시킨다든지, 다른 바이오 주식들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 이렇게 걸려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만기 연장을 뭐 안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체 바이오주들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더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안 좋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센티에 굉장히 안 좋다, 바이오 센티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전부 올랐죠? 대만, 상해, 홍콩이 이제 모두 플러스로 됐고, 또 이제 일본 증시는 이제 휴장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거의 1%, 코스닥이 뭐 거의 1.5% 이렇게 밀렸는데요. 우리나라만 밀린 이유가 이제 뭐 LG에너솔루션 요 이유밖에 없죠. 역대급 IPO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들어갔는데, 뭐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30만 원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할 때 시총이 이제 70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제치고 이제 시총 순위 이제 3위로 이제 올라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조금만 뭐 더 올라도 100조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제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증권업계에서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모가 상단에 이제 확정이 되면 최대 12조 원을 시중 자금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러면 청약 자금은 얼마나 붙을 것인가. 지금 뭐 카카오페이 때가 한 30조 넘었나요? 그럴걸요? 그러면 여기는 한 4, 50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급 IPO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이쪽으로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 증권업계 뭐 좀 이따가 이제 리포트도 짚어드리겠지만 시총을 100조 원 제시하는 측도 나왔습니다. 공모가 상단 결정돼도 상승 여력은 이제 크다. 증시 자금 블랙홀이 될 듯하다. 이후 IPO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이 된다 해서, 일단 뭐 기관 수요 예측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있으니까요. 그거 나오는 거, 이제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부터 모레까지 11일, 12일 날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네요. 기사 내용 좀 더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체크드렸지만 4,250만 주를 공모하죠. 25만에서 30만원 공모가 밴드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2조 7천억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이. 그리고 예상 시총액은 70조. 네이버 제치고 시총 3위. 그래서 뭐 지금 적정 시총은 100조 원을 지금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고, 비교 기업 때문에 그래요. 비교 기업인 미국의 CATL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EV 에비타 자체로 80배 수준. 그래서 이 기준을 같이 적용하면 LG에너솔루션은 시총이 100조라도 43배밖에 안 된다 하면서 100조는 훌쩍 넘을 것이라는 근거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어떤 기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LG에너솔루션 할인이 더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중국의 이제 그런 독점적인 시장을 또 먹는 그런 기업과 또 구분을 짓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에 있는 기업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대형주들에 있던 비중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IPO 때 청약 증거금이 58조였군요. 그래서 최근 대출 규제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LG에너솔루션의 청약 증거금은 3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이제 업계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월 효과를 완전 없애버렸어요. 사실 1월 달은 그래도 연중 가장 좋은 어떤 달이죠. 수익률 측면에서 보통. 근데 이렇게 처참한 1월 달은 저도 굉장히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상 이제 막 참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들은 막 안타까움이 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요 LG 에너지솔루션 매수 자금 확보를 위한 타 종목 매도세로 인해 이제 특히 대형주의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건 뭐 계속 제가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이제 외국인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 직후 시총이 6조, 유통 시총이 3조 이상이면 이제 조기 편입되죠. FTSE라든지 MSCI 같은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특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종목들 비중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이제 ETF 같은 것도 리밸런싱 들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도 다른 걸 팔게 만드는 수급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액티브한 펀드 수요도 이제 몰리면서 뭐 이래나 저래나 엄청난 수급적 요인이 발생하네요. 또 1월 달에는 또 K옥션 같은 기업이 사실 공모가 대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죠. 서울옵션보다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급 요인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좋진 않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적정 시가총액은 101조다. 뭐 하여튼 뭐 이제 100조 이상으로 이제 다 써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주요 완성차 메이커 대부분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전기차 1위 테슬라는 물론 완성차 탑6 업체 중에서 3개 업체, 현대차, GM, 이제 스텔란티스와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뭐 이런 기업엔 독점적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점했죠. 국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많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향후 추가 수주, 신기술 개발, 원료 확보 측면 많은 기업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넣을 수 있으니까 원료 확보 측면도 경쟁사 대비 유리할 거고, 그래서 수주 잔고,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 시점에서 SK가 많이 따라잡긴 했어요. 사실 220조, LG 에너지솔루션이 260조. 근데 앞으로의 이제 수주 잔고 기반한 이제 그 생산 능력 자체를 본다면 25년도 418기가와트까지 확대돼서 국내 경쟁사들과는 2배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어떤 초격차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선점업 효과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캐파를 계속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캐파, 그리고 이제 선행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동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10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돼 23년까지 필요한 카펙스 9.5조 원은 확보하게 되는 거죠. 부채 비율도 낮추면서 차입 여력까지 생기면서 결국은 이번 상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서둘렀던 이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통용 배터리 이쪽으로도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쪽으로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BMW 뭐 이런 다른 기업들도 이제 원통용 배터리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죠. 특히나 이 현대차도 이쪽 방향에 탑재할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뭐 파나소닉이 이제 이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원통용 배터리 1위 파나소닉이죠, 현재. 근데 이제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크게 향후 이제 폼팩터 변경에 따른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캐파를 훨씬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나소닉보다는 증세를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향후 뭐 신생 업체들이 또 원통용 배터리 채용하기 때문에 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수혜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매겨주면서 현 시점을 그리고 상장 이유를 볼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야 100조면 적지 않은 수준이죠. 저는 상장 시점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의 고점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 자체도 좀 그렇죠. 어쨌든 2차전지 기업들도 이제 막 올라가는 시작점이 아니라 시세를 다 분출시킨 시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 기간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내지는 가격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체크를 했네요. 분석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뭐냐면 이제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자국산 구매 우선법을 확대 적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감세, 아닐 경우는 과세를 하는 이제 자국산 구매 우선법을 확대 적용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을 세워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아마 득세하게 될 겁니다.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셀 공장을 짓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거기에 가장 공격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으로는 이제 SK 이제 이노베이션, SK온이 될 텐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이제 공격적이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성장은 뚜렷하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CATL보다 이제 훨씬 더 밸류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도 높은 어떤 업사이드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시총은 적정 시총은 역시나 비슷하죠. 100조 원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도 매출액은 17.8조,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에서 굉장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전방 산업 자체도 이제 뭐 엄청난 성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높게 매겨주는 게 정당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도 이 배터리 쪽 글로벌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점유율은 20%, CATL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증설을 하면서 31%. 특히나 이제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됐고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들, 파나소닉이 3위, BYD 4위, SK온 5위, 삼성 SDI가 이제 6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선두권의 어떤, 왜냐면 나머지 기업보다 훨씬 더 증설에 이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과점 형태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LG가 CATL보다 점유율이나 업사이드 면에서 훨씬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은 이제 확실하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매겨주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 자체는 뭐 수요 예측이 내일부터 모레까지고, 이제 일반 청약 자체는 다음 주 18일, 19일입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1월 27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수급적인 구도는 그다지 좋진 않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대형주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이슈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특히나 이제 1월달 전체 어떤 장세가 좀 그리 좋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제 금융투자가 연말에는 그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들어오죠. 그 자금이 한 3조 원 좀 넘었는데, 그 자금이 다 나가고도 더 그 이상으로 지금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결국 이제 LG 엔솔의 상장을 위한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어떤 시세 흐름 자체가 조금 저는 1월 그래도 한 중순쯤부터 그런 흐름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첫 주부터 완전히 그냥 몰아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달은 지수는 조금 좋을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
집단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뭐 셀트론 그룹주도 이제 자사주 매수를 한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저가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라고 회사 측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좀 인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이유는 뭐 모든 어떤 펀더멘털 요인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벗겨내기 때문에 뭐 무관하게 그냥 어떤 가격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은 좀 그런 구간이다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금 구간은 좀 감정적인 어떤 액션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전략들을 조금 고수하는 그런 기다림의 구간으로 좀 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